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아파트 분양권으로 대표되는 주택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분양권의 판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 분양권의 취득과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능한 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시 부과되는 분양권의 취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분양권에 관한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자체만으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분양권에 의해 입주하는 때, 즉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 잔금을 납부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은 분양권의 취득세는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그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이후 부동산의 권리인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권리인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데 이날이 바로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분양권 취득일에 따라서 주택 취득일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분양권 취득일과 주택 취득일 두 용어를 구분해야 이어지는 내용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취득세 후 주택수 산정 방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중 두 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문이 신설된 이유는 현행 취득세율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 분양권은 법조문이 신설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부터 해당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된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을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에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겠다. 이 말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보유주택수에 따라 향후 납부해야 할 분양권의 취득세를 미리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수의 목적이 아닌 이상 청약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를 중과해서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은 달리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관련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율 체계를 먼저 살펴본 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를 따져보는 이유는 현행 주택의 취득세율 체계가 보유주택수와 조정, 비조정의 지역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2주택 소유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이 2020년 8월 12일 개정되면서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조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분양권 취득일에 주택수를 판정해서 취득세를 미리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세도 주택 분양권과 같이 적용하겠다라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분양권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은 둘 다 부동산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는 취득세 측면에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분양권의 취득세 납부 시기는 주택 취득일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구입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4%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원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할 때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유상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의 2.8%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조합원 입주권을 이 조문에 넣어놨는지 저 또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실장님, 혹시 실장님은 아시나요? 다음은 분양권 취득세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날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 7월 10일과 2020년 8월 12일입니다. 먼저 2020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과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8월 12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지급할 당시, 즉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주택수를 판정해서 분양권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 후 주택수를 판정해서 향후 납부해야 할 분양권의 취득세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주택수와 조정, 비조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분양권을 신규로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유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게 됨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0일과 관련된 분양권의 취득세입니다. 분양권 취득세 관련해서 이 날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율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율은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4주택 이상만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 적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 날짜를 구분하는 실익은 아파트가 점점 고층화됨에 따라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건물 완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 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은 현행 취득세율이 아닌 종전 규정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2020년 7월 10일을 기억해 두면 취득세 측면에 있어 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취득세율 체계에 있어 1세대 판정 기준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주택수 판정 기준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세대인 1세대가 부부 명의로 각각 1주택씩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10월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한다면 자녀 명의 분양권은 조정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한다면 자녀 분가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 1주택자가 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판정은 양도일 기준이지만 취득세에서 1세대 판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현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독립세대 요건을 갖춰 세대 분리할 수 있다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의 1세대 판정 기준일이 주택 취득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 분리 시 독립세대 요건은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권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하지만 주택 분양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순수한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양권 양도 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율 규정에 따라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경우에도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쏟아진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세법 또한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알고 찾아서 지켜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있어 오피스텔의 주택수 판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